교재로 요 필기노트 하나만 제가 쓸 예정이니까 한번 여기 지금부터서 잘 보면, 그러니까 교재를 이렇게 때 되면 이렇게 바꿨더니 뭐 필기한 거 뭐 한 거 이런 것들이 눈에 잘 안 보인다 해서 올해는 요거 하나만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는 날까지 볼 거예요. 우리 저기 시험 끝나면 이론 총정리 이런 것도 해요. 이론 총정리 때도 이거 갖고 오라 할 거야. 나 그냥 기억 하나로 죽이 되는 밥이 되든 갈 테니까 좀 깨끗하게 잘 보세요. 너무 많이 필기 좀 하지 말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게 필수 기출지문이에요. 필수 기출지문,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기출지문들을 해석해 놓은 거니까 요건 제가 이제 때가 되면 볼 테니까 너무 언제 보냐고 제발 너무 그러지 마시고, 자, 마음만 급해. 지금 요런 걸 해 주셔야 된다니까, 내가 원하는 거. 자, 들어갑니다. 여기는 지금 대체관계라는 게 지금 첫 페이지에 있고, 보완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교재는 없는 내용이에요. 왜? 재화가 콜라, 사이다, 치킨, 맥주, 더 천인 공노하는 건 소주, 맥주 이런 걸 교재에다 넣을 수는 없어.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 놓은 거야. 일단 대체관계부터 봐요. 얘가 쉬우니까. 대체관계라는 건 우리는 흔히 유사한 재화를 서로 대체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요. 즉 콜라와 사이다는 탄산음료로서 유사한 재화죠. 콜라와 사이다는. 그런데 이 콜라와 사이다를 유사한 재화라고 부르지 않고 항상 경제학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소비의 대체관계라고 불러요. 소비의 대체관계. 왜? 콜라를 내가 마실 수 없다면 유사한 사이다로 소비를 대체할 수가 있고, 사이다를 나는 먹고 싶은데 사이다가 없다면 사이다와 유사한 콜라로 소비를 서로 대체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소비의 대체관계, 실무에서는 유사한 재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체관계는요, 묻는 지문이 다양한데 항상 제가 경제학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중요하다 있어요. 결과. 근데 결과는 항상 똑같아. 소비가 느냐 주냐, 이게 결과예요. 소비가 느냐 주냐. 아니나 다를까? 소비가 뭐 합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뭐 아니면 뭘 집어넣으면 돼요. 소비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걸 넣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소비가 느냐 주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이다라는 재화의 소비가 느냐 주냐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걸 준 게 아니야. 요걸 준 게 아니라 요런 내용을 주는 게 아니라 사이다의 소비가 느냐 주냐를 뭘로 지금까지 줬냐? 사이다의 가격의 변화로 줬다고. 사이다의 가격이 상승하면 사이다의 소비는 어떻게 돼요? 사이다 가격이 상승하면 사이다 소비는 줄겠죠. 그 다음에 사이다의 가격이 하락하면 사이다의 소비는 늘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줬는데 갑자기 가격은 가격인데 뭘 안 주는 거야? 사이다가 아니라 사이다와 대체관계에 있는 콜라의 가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의 가격이 변화됐을 때 사이다의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묻는 거야. 그럼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 자, 첫 번째, 출제자가 콜라와 사이다를 뭐라고 규정을 지었습니까? 소비에서 대체될 수 있는 유사한 재화라고 규정을 딱 했어요. 이게 규정이야. 콜라와 사이다는 대체관계야.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냐? 마트를 간다고? 마트, 내가 음료수를 사러 마트에 갔을 때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관계라는 건 유사하다고 보는 거니까 나는 콜라를 사갖고 와도 되고 사이다를 사갖고 와도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야. 콜라를 사도 되고 사이다를 사도. 그러면 이제 경제학자는 뭐가 궁금합니까? 아주 심플해. 자, 소비자가 콜라와 사이다를 대체관계라고 여긴다면 마트에 가서 콜라를 집어갖고 와도 되고 사이다를 집어갖고 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콜라를 집어갖고 올까? 사이다를 집어갖고 올까? 궁금하다, 궁금하지 않다. 그러면 뭔 말인지 몰라. 소비자들이 콜라와 사이다를 대체 관계라고 본 건 콜라를 사도 되고 사이다를 사도 된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젊은 청년이 마트로 딱 들어왔어. 젊은 청년이. 그리고 콜라와 사이다가 이렇게 나란히 있어.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거야. 이 사람은 이걸 들어와도 되고 이걸 소비해도 되는데 둘 중에 콜라를 살까 사이다를 살까 궁금해? 전혀 궁금하지 않아. 조금 궁금하다고 대답해. 그래야 이게 설명을 하니까 조금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가격으로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콜라를 사도 되고 사이다를 사도 되는데 마트에 딱 갔더니 콜라의 가격이 올라 있어. 그러면 콜라를 사는 게 합리적이에요? 콜라 대신에 사이다를 사갖고 오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사이다의 소비는 느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콜라를 사도 되고 사이다를 사도 되는데 마트에 갔더니 콜라의 가격이 떨어져 있어. 그럼 콜라를 집어 갖고 와야지. 그럼 콜라를 집어 갖고 오니까 사이다는 집어 갖고 오지 않는 거죠. 사이다의 소비는 줄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근데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 내용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제 미궁석에 빠지는 거야 이게. 이 간단한 게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 관계입니다. 뭘 사갖고 와도 상관없는데 콜라의 가격이 올라 있대. 그럼 사이다 사갖고 오는 거야. 사이다 소비는 느는 거예요. 그리고 콜라의 가격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콜라를 사갖고 오는 거니까 사이다의 소비는 줄겠군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여러 번 볼 거니까 일단 또 보자고요. 자, 보완관계. 소비의 보완관계는요. 항상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결합. 이 말은 함께 소비한다는 거예요. 함께. 자, 치킨과 맥주. 우리가 줄이면 치맥이죠. 치맥. 자, 치킨과 맥주가 보완관계입니다. 그러면 결합해서 먹는 거예요. 결합.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맥주의 맛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치킨을 결합시키고, 치킨 좋아하는 사람은 치킨의 맛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맥주를 곁들인 거죠. 즉 뭐의 보완을 위해서 결합하는 거예요? 맛의 보완을 위해서 소비해서 뭔가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치맥이고. 근데 이 치킨과 맥주가 보완 관계입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여기는 담겨 있냐? 이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둘을 함께 소비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이게 반드시 전제돼야 돼요. 출제자가 치킨과 맥주가 보완 관계예요. 그럼 무조건 함께 먹는 거야. 이게 전제예요. 전제. 그러면 길거리를 가다가 치킨을 딱 발견했어. 나는 항상 치킨을 2마리씩 해치우는 놈인데 길을 가다가 치킨을 딱 발견했어. 그래서 치킨을 살려고 봤더니 세상에 치킨의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2마리 사갖고 와야 돼요? 1마리밖에 못 사갖고 오는 거야. 1마리밖에 못 사. 그럼 항상 같이 먹는 맥주도 2병이 아니라 1병만 사갖고 와야지. 그래서 맥주의 소비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함께 소비한다는 거야. 자, 나는 치킨 2마리에 맥주 2병을 꼬박꼬박 마시던 놈인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치킨을 발견했어. 그래서 치킨을 살까 봤더니 치킨의 가격이 하락했어. 그러면 치킨 2마리가 아니라 4마리를 사갖고 와야지. 4마리. 그런데 나는 치킨과 맥주를 항상 같이 먹으니까 치킨의 소비를 늘렸으니까 자연스럽게 맥주도 4병을 사갖고 와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보완관계인 거예요. 보완관계를 항상 같이 먹는다는 거죠. 같이. 예. 일단 대충 감을 왔어.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자,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치킨과 맥주는 태어날 때부터 보완관계, 콜라와 사이다는 태어날 때부터 대체관계라고 이렇게 이게 딱 규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이게 보완관계냐 대체관계냐는 소비자의 행동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즉 소주와 맥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소주와 맥주가 대체관계라고 제가 못을 지금 박아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소주와 맥주가 또 보완관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소비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소주와 맥주 재화를 보완관계로 여길 수도 있고 대체관계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뭐라고 줬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런데 지금 첫 번째는 소주와 맥주가 대체 관계라고 했으니까 둘은 술이라는 어떤 음식으로서 유사한 재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주를 마셔도 되고 맥주를 마셔도 되는 거예요. 맥주가 없으면 소주 먹고 소주가 없으면 맥주를 마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트에 이 사람은 소주를 사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맥주를 사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둘 중에 아무거나 사갖고 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트를 딱 갔어요. 그랬더니 소주가 눈에 먼저 보여. 그리고 소주의 가격이 올랐어. 그럼 뭘 집어갖고 온다는 거야? 맥주를 집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의 소비는 늘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주의 가격이 하락되어 있어. 그럼 소주 사갖고 와야 될까요? 소주. 그러면 맥주는 사지 않겠군요. 맥주의 소비는 감소하군요. 이렇게 따져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이번에는 출제자가 바뀌었어. 눈 깜빡한 사이 넘어갔어. 잘 보셔야 돼. 이번에는 뭐라고 지금 규정해놨어? 보완관계. 그러면 이 말은 이 둘을 반드시 함께 소비를 한다는 거야. 대표적인 함께 소비하는 그 이름이 뭐예요? 일명 소맥을 타서 있으면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따로따로 안 먹고 반드시 섞어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소맥을 타 먹으려고 딱 소주 코너에 갔더니 소주의 가격이 올라 있어. 그러면 소주를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소비를 줄여야 돼요? 그렇죠. 소주의 소비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결합해서 먹는 맥주의 소비도 줄겠군요.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해 줘야죠. 그 다음에 소주의 가격이 하락되어 있으면 소주의 소비가 느는 거겠죠. 소주의 소비가 늘면 함께 소비하는 맥주의 소비도 늘어나겠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 논점이에요. 모든 재화는 대체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콜라, 사이다도 보완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좀 이상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꼭 콜라하고 사이다를 섞어서 먹어. 그럼 보완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주는지가 중요해요. 자, 이게 지금 이해 포인트예요. 이게 이해 포인트인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걸 이해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촉박해요. 촉박. 그래서 대부분 여기도 암기 코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재화가 대체 관계입니다. 그러면 디귿자가 보이죠? 대체 관계는. 그래서 항상 대체 관계는 따라서 변합니다 라고 암기를 해요. 따라서. 어떻게 따라서입니까?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 관계인데 콜라의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따라서로 하면 사이다의 소비는 따라서 올라가야 돼. 그러면 사이다의 소비는 증가합니다. 이렇게 따져주는 거야. 그 다음에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 관계라면 따라서 변하니까 콜라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다면 사이다의 소비도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사이다의 소비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이해까지 하셔야 돼. 콜라와 사이다 어떤 것을 사도 상관없다는 게 대체 관계인데 콜라의 가격이 올랐네? 그러면 사이다 사갖고 와야지. 그래서 사이다 소비가 늘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콜라의 가격이 하락하면 콜라를 사갖고 오니까 사이다의 소비는 줄겠군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대체 관계는 따라서 변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완관계 암기 코드는 보완은 뭐가 보여? 비읍자가 보여? 그러니까 보완관계는 항상 반대로 작동을 해요. 이렇게 암기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 풀이 방법은 치킨의 가격이 상승하면 맥주의 소비는 반대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치킨의 가격이 하락하면 맥주의 소비는 반대로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맥주의 소비는 늘어난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뭘 따져줘요? 이유를 따져줘야죠. 보완관계라는 건 항상 둘이 결합을 해서 먹는 건데 치킨의 가격이 올랐네? 그러니까 치킨의 소비가 줄어야 돼. 자연스럽게 같이 마시는 맥주의 소비도 줄어드는 거야. 맥주에 감소하는 거야.
네, 치킨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치킨을 더 사겠죠. 그러면 같이 마시는 맥주도 더 사갖고 와야겠군요. 증가한다. 이렇게 된다. 할만하다, 할만하지 않다. 이것도 상급 논점이라고. 상급 논점이라고. 자, 그런데 문제는 소맥이라든지 치맥이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우리는 부동산 학이니까 부동산으로 출제를 할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으로. 그럼 보셔. 이게 지금 강의 노트 17페이지에 있는 필수 기출 지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출 지문 중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여기에 넣어 있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틀이. 다양한 거 넣지 않고 시험에 열에 8번 나오는 틀을 넣어놨어. 그러니까 이거라도 자세히 보면 웬만하면 우리 목표 점수를 달성해요. 목표 점수는 단 정확히 이해해야 돼. 네, 정확히. 자, 보시자고요. 뭔지 모르지만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빌라의 가격을 주고 아파트의 소비가 느냐 주냐를 물어봤어. 아, 결론은 우리가 아는 거랑 똑같아. 항상 소비가 느냐 주냐야. 근데 아파트의 소비가 느냐 주냐를 물어보면서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빌라의 가격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요. 자, 대체 관계니까 빌라를 사갖고 와도 되고 아파트를 사갖고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빌라를 사도 되고 아파트를 사라고 가도 되는데 빌라의 가격이 올랐네. 그럼 빌라를 사갖고 오는 거예요? 아파트를 대신 사갖고 와야 돼요? 아파트를 대신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는 늡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암기 코드는 올라가니까 느네. 따라서 변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빌라의 가격을 주면서 대체 관계인 아파트의 소비를 물어봐요. 그럼 대체 관계니까 빌라를 사도 되고 아파트를 사도 되는데 빌라의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빌라를 사갖고 와야죠. 빌라를 사갖고 오니까 아파트를 사지 않으니까 아파트의 소비는 감소하겠군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부동산으로 출제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 봐요. 3번, 4번은 보완이란 말이에요. 보완. 그러니까 보완 관계인데 표현이 좀 이상해. 여기는 무슨 아파트나 빌라가 아니라 당해주택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아파트와 빌라가 아니라 보완주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보셔. 당해주택이라는 건 항상 연구의 대상이 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아파트라고 해볼게요. 아파트. 아파트가 연구 대상이니까 이 아파트가 해당 주택 또는 해당 주택, 당해 주택이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라고 가정했으니까 아파트의 소비가 느냐 주냐를 물어보는 건 똑같은데 아파트와 보완 주택을 지금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완 관계에 있는 주택이죠? 그럼 질문이에요.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주택은 겁나게 많아요. 오피스텔,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뭐 다세대, 다가구 많은데 아파트와 보완 관계에 있는 주택의 사례를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사례가 보완 관계니까 아파트를 소비할 때 반드시 함께 소비하는 주택이라는 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하나도 사기 벅차서 대출을 이빠이 받는데 아파트와 항상 같이 사는 부동산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보완 관계에 있는 부동산은 현실에는 거의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보완 관계를 내게 되면 구체적인 사례를 못 줘. 왜? 사례가 없으니까. 아파트와 항상 같이 사는 부동산이 어디 있겠어요. 아파트도 하나 사기 어려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준다는 거예요. 당해주택이 우리가 연구 대상인 주택이에요. 그리고 얘랑 보완 관계에 있는 주택이 있다고 하자라는 가정이야. 상관없어. 그냥 해보죠. 무슨 주택인지 모르지만 보완주택의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보완주택의 소비는 줄여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보완주택이니까 항상 2주택과 2주택을 결합해서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의 소비가 줄었다면 너도 사지 않겠구나. 이렇게 그냥
치킨과 맥주처럼 이렇게 해줘야 돼. 예, 표현이 좀 이상하더라도. 요것도 보세요. 당해주택과 있고 보완관계에 있는 주택이 있어요. 보완관계 주택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럼 보완주택의 소비는 늘어나는 거야. 근데 보완관계니까 얘도 항상 같이 소비를 하는 거니까 너도 소비가 늘어나야 되겠군요. 그래서 요렇게럼 되는 거야. 요렇게럼. 할만하다, 할만하지 않다. 항상 강의를 들을 때 한 번도 할만 안 하다는 소리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할만해. 그러나 항상 뭐가 나오면 이제 이런 데다가 내가 막 틀린 지문으로 넣어놓으면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 한 5월 달까지는 계속 여기에 있는 지문을 조금씩 바꿔서 내가 OX 낼 거야. 1월 달부터. 그럼 찾아내셔야 된다고. 뭐가 틀렸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복습 문제로 이거 한 10개 제가 만들어서 복습 자료로 만들어 줄 테니까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꼭 이해하셔야 돼. 자,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자, 이제 보셔. 자, 이게 대표적인 우리 시험의 독립 문제예요. 24회. 자,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 수요는 10% 증가하고 C 부동산의 수요는 5% 감소했어요. 딱 여기에 지문이에요. 이게 지문. 자, 중요한 거 이것도 덜 복잡한 거야. 이게 그나마 우리가 인문과니까 더 적게 복잡한 거 갖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돼도 일단 복잡해 보여요.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첫 번째 요령이 이 문제는 계산 문제 같습니까? 계산 문제 같지 않습니까?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왜? 지문에 수치가 없잖아 이게.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가 아니라면 이딴 걸 읽으면 안 돼. 우리는 수치만 읽으면 알러지가 도져서 그냥 공부가 안 돼. 그냥 이걸 딱 빼는 거야. 그러면 지금 A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때 B 부동산의 소비는 늘고 C 부동산의 소비는 줄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경제학에서는 뭐가 규명이 돼야 심플합니까? 그러면 이놈이 결과가 돼. 이게 어떤 원인으로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인과 결과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원인과 결과 규명이 안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자, 얘를 원인과 결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줘요. 이렇게 수치를 딱 빼면 항상 맨 앞에 있는 놈이 무조건 원인이야. 우리 시험은 예외 없어. 무조건 대가리에 있는 애가 무조건 원인이야. 그러니까 원인이 A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라는 하나의 원인이 만들어졌어. A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이때 첫 번째 B의 소비는 늘고요. 두 번째 C의 소비는 줄어요. 이렇게 지금 결과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가격이 상승하자 B의 소비가 늘고 C의 소비는 줄었다는 거야. C의 소비는. 그리고 이때 A와 B가 대체관계에 있는 재화인지 A와 C가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인지를 찾으라는 뜻이야. 얘가. 그럼 간단해요. 우리가 암기를 대체관계는 따라서 변하고 보완관계는 반대로 따라서 변합니다. 이걸 암기하는 게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A의 가격이 상승했어. 이때 B의 소비는 따라서 늘었네. 그러니까 A와 B는 대체관계이구나. 이렇게 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변했으니까 둘은 대체관계라는 거야. 둘은 대체관계. 그 다음에 A의 가격이 상승할 때 C의 소비는 거꾸로 감소했잖아. 반대로. 그러니까 A와 C는 무슨 관계고? 보완관계입니다. 이것 때문에 대체관계는 따라서 보완관계는 반대로 이걸 해줘야 돼.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한 3월이나 4월 달에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그러면 천인공날 일이 발생해. 보셔. A와 B의 관계, A와 C의 관계를 물어봐. 그럼 무슨 관계예요? 내가 아는 관계는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이런 거 아니고 내가 아는 관계는 뭐예요?
대체관계 아니면 보완관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대체관계, 보완관계. 그런데 꼭 이런 걸 찍어 갖고 와. 이런 걸. 정상제와 열등제는 어디서 나오는 논점이에요? 뭐가 원인이에요? 뭐가? 소득이 나와야 정상이냐 열등제냐를 따지는 건데, 분명히 두 개가 보완관계입니까? 대체관계입니까를 물어보는데 꼭 이런 걸 찍어 갖고 와. 찍더라도 요놈 아니면 요놈을 찍어야지. 정상제하고 열등제는 소득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재화니까요. 소득이 원인이 돼야 된다고요. 여기는 A와 B, A와 C의 관계를 물었으니까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그러니까 나 공부 배운 적이, 나 대체관계, 보완관계 안 배웠어도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 거야, 이게 확률이. 근데 우리는 항상 보완관계를 먼저 배우고 대체관계 배웠어요. 대체관계 먼저 배우고 보완관계 배웠어요. 그래서 정답이 이놈이야. 항상 대체관계부터 보는데. 자, 그럼 정리. 항상 이렇게 난해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뭐하고 뭘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응, 기억이야. 원인과 결과라니까. 원인과 결과를 구분 못 해주면 이 문제는 너무 어렵다고. 그리고 항상 원인은 앞에 있는 거예요? 맨 꼬랑지에 있는 거야? 항상 앞에 있는 게 원인이에요. 원인. 이렇게. 그러면 결국 A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의 소비는 따라서 늘었군요. 대체관계. A의 가격이 상승할 때 C의 소비는 상승할 때 반대로 감소했군요. 보완관계. 이렇게 따져주는 거야. 할만하다? 할만하다. 자, 여기는 아니고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준비한 건데, 오늘 암기해야 될 거 한번 볼게요. 일단 오늘 가서 뭐부터 암기합니까? 그러면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에 의해서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바뀝니까? 자, 몇 가지 규칙. 4가지 규칙. 반드시 암기해줘야 돼. 다른 건 나중에 해도 되지만 이 4가지 규칙은 지금 암기해줘야 돼. 지금. 4가지 규칙. 자,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라는 개념과 수요의 변화라는 개념을 구분합니다. 원인에 따라서 기억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수요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 공급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기억해 주셔야 되고, 정상제냐 열등제냐 대체관계냐 보완관계냐 반드시 해결해 줘야 돼요. 대체관계냐 보완관계냐. 그리고 지금 벌써 2주째가 되니까 저번 주에 했던 것이 가물가물해지잖아요. 그러면 저번 주에 했던 거의 포인트는 뭐예요? 항상 보유기간에 지출 항목 3가지, 기간 말에 지출 항목 3가지. 근데 3가지를 어떻게 암기해요? 종합적으로 보유기간에 영업경비라면 기간 말에 매도경비고요. 보유기간에 부채 서비스액이라면 기간 말에는 미상환 저당 잔금이고요. 보유기간에 영업소득세라면 기간 말에 양도소득세예요. 입이 뜰썩뜰썩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나온다는 거야. 자,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만 미리미리 이런 거 해놓으면 우리는 한 3월달 정도 되면 그냥 시험 보러 가도 돼요. 논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 제가 시험에 지금은 한 3월, 4월까지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주제들만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니까 시험에서 제가 딱 찍어준 것 정도만 잘하면 그냥 목표를 달성한다. 벌써 2주째니까 양이 늘어났어요. 양이.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유튜브 활용하셔야 돼. 암기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거 안 하면 암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유튜브 이거 활용할지 모르면 저한테 물으러 와. 나 놔뒀다 어디다 써먹을 거야.
뭐든 물으러 오셔야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네.